오늘의 주제는 이제 죽음 생각하기와 건강 체크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죽음 생각하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죽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죽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일까요? 어르신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없다고 대답하시고 사는 거 생각하기 바쁘다 그러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제 무서워서 사는 거 생각하기 바빠서 또 굳이 죽음까지 생각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그 영상을 한번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잘 보셨어요? 네. 김미순 어머님 두 개의 영상을 봤어요, 저희. 그 앞에 영상은 이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최민수 씨. 뒤에 영상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죽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한테 했어요? 김혜수 어머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글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애들 동심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랑 어머님이 생각하는 마음이랑 같다고 느끼셨어요? 애들 마음 같아요, 제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그 애기, 어떤 애들은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네. 천국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껏 산다고 하는데, 그 얼라들 말 들어보니까는, 저런 애들도 저런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싶어가지고 제 마음이 어려져요. 그리고 금방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찬영 아버님. 조찬영 아버님. 네. 난 들리셔요? 늦게 들어와서 하는 얘기를 갖다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그러면 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셔서 제대로 못 들으셨구나. 예. 다음에 얘기요. 이재무 아버님, 카메라 먼저 켜주셔요. 죄송해요. 이재무 아버님, 음소거도 해주시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이들의 영상이랑 배우 최민수의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생각이야 살았을 적에 생각하는 거고 그냥 엄숙하게 받아들여야죠.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게 된 거세요?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엄숙하고 조용히. 옆에 계신 유현숙 어머님은?
최민수 씨랑 아이들이랑 체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 자신은 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오고 있고, 그래서 늘 좀 성실하게 그날을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특히 이제 남편한테 잘하고 싶고,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당연히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 때도 이제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사실 최민수의 영상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봐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과연 죽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한부 인생을 받았으면 나는 과연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아까 최민수의 말대로 죽는다는 것 자체는 흔한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말 그대로 내 스스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역사 속에서 죽음은 엄청 흔한 일이에요. 이제 전쟁이 나면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되게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의미 자체는 너무 흔한 이야기야. 근데 아까 마지막에 최민수가 했던 말처럼 나만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나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아예 안 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아이들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저는 이 영상을 아이들의 영상을 막 2번, 3번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소위 말하면 속세에 쪄들었다 그러죠. 이제 아이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정말로 했을까? 아니면 이게 과연 대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 대본이어도 아니면 아이들의 진짜 생각이어도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생각했던 모습이거나 대본이거나 상관없이 그 멘트 하나가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상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죽는 게 과연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해보는 영상이기도 했고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제가 우리는 죽음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까 최민수의 말처럼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 왔긴 했지만 죽음은 언젠가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준비는 하시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수업을 듣지 않으셔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각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르신들은 죽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죽음은 어떤 의미일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민영복 아버님부터. 민영복 아버님, 음소거 해체해 주시고 아버님한테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영복 아버님. 다음번에 할까요? 됐다. 민영복 아버님, 네. 아버님한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누구나 한 번은 닥쳐야 될 일이지만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해볼 일이죠. 죽으면 정말 진짜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마감하는 거니까 참 심각하고 생각하기도 좀 그러네요. 네. 너무 추상적인 일이어서 생각하기 어렵고 약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이야기? 맞아, 그렇지 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정희 어머님 음소거 풀고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한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은 모든 사람, 모든 이 사회, 모든 것과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죽음은 두렵지는 않은 거. 왜 두렵지 않냐면 누구든지 다 오는 거니까 두렵지는 않아요. 전에 저희 친정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을 나누었어요. 엄마 죽는 거 두려워? 아니. 그래서 엄마 살았으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은 거야. 죽으면 먼저 간 이제 아버지 또 먼저 간 또 동생이 먼저 갔었어요. 동생 먼저 간 또 그 애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간 흥규도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죽으면 죽어서 좋고 살았으면 살아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두렵지 않지 엄마? 그랬더니 응, 안 두려워. 나도 안 두려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렵지 않은 거. 왜 두렵지 않냐? 어머니나 나나 다 같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린 죽음은 두렵지 않은 거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모든 거와 단절, 끝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죽음은 아무리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다가도 죽으면 죽은 사람은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산 사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슬프니까 난 음식도 먹을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죽음을 옆에 놓고도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사람과 모든 거를 단절, 모든 거에 단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한테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상과의 단절 자체가 이제 나는 두렵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죽으면 죽어서 좋고 살아있으면 살아서 좋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베풀 건 베풀고 나눌 건 나누고 그렇게 살자. 그거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죽으면 죽어서 좋고 살으면 살면서 좋고 대신 살아서 살으면 좋은데 그 살아있는 생애 동안 나눔과 베품을 실현하면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가장 좋은 마인드죠. 가장 누구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던 거고. 그러면 다음은 김명자 어머님. 김명자 어머님. 네. 어머님한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은 아까 뭐 크리스찬들이 얘기한 것 같이 이 땅에서의 얼마 동안의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살까? 그게 항상 문제고 그걸 향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는 참 크리스찬답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 그 소리 듣는 게 소망이고 뭐 이 세상과는 그냥 이별하는 거. 오히려 저는 많은 죽음을 본 사람으로서 지금 81세지만 주위에 하여튼 많은 죽음을 이상하게도 많이 봤어요. 친정 식구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뭐 언니, 동생,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모든 분들 하여튼 형부까지 오빠까지 주위의 사람의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어떻게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까? 아까 어떤 분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꼭 그렇게 뭐 다 하지는 못하죠. 항상 노력하면서 살라 그래요. 어르신 김명자 어머님도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삶이고 이제 나눔과 베품은 너무 그 이상의 이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저한테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지는 사실 정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저한테 죽음은 그냥 제가 맨 처음에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렸던 게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저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 중학생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이모들이랑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엄마 아빠보다는 이모랑 할아버지랑 더 많이 친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 죽음이라는 걸 처음 이제 맞닥뜨렸죠. 저한테는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죽음은 저한테는 기피대상 1호기도 하고 한없이 슬픈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아까 김정혜 어머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의미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제 담담하게 아까 이재모 아버님이나 유현석 아버님 말씀해 주신 것 최선을 다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르신들한테 죽으면 어떻게 아버님들한테 죽으면 어떤 의미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 부분은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건강 체크하기를 할 거예요. 건강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 다들 건강하셔요? 네, 김혜순 어머니 건강하시고 네. 제가 봐도 김혜순 어머님은 건강하신 것 같아. 너무 긍정적이셔. 너무 좋아 그래서. 김정혜 어머님은 어떠세요?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나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네. 내가 44년생인데 이제 네. 올해 78세가 됐어요. 그런데 네. 나하고 동갑되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우정을 나누던 사람들, 뭐 이웃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몇 사람 남아있는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잘 걷는 것도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나는 걷는 것도 잘 걷고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또래 비교적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쵸? 또래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이재모 아버님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셔요?
이재모 아버님, 네. 유현석 어머님은 건강하다 생각하셔요? 저는 건강하다라는 말보다는 음.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운동하고. 노력하는 ING요. 네. 그것도 좋죠. 당연히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인생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외래의 교육과 떠나서 당연시 여겨야 되는 거고. 자, 다음 조찬영 아버님. 조찬영 아버님. 금속어에 예 말씀하세요. 아버님 건강하셔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래 예 내 나이 또래 친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나이 때는 건강하다 생각하시고, 네. 김순복 어머님 소리가 안 들리나 그러면은 다음은 다른 어르신들도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 생각하기와 건강 체크하기를 할 건데, 죽음 생각하기는 했고, 다음 건강 체크하기. 건강 체크하기는 건강을 내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어머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운동하고 있다 그러고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하고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여기서 약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아파서 먹는 약이라기보다는 비타민일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진짜 아파서 먹는 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운동하지라고 말해주시고 어떤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걷기 운동을 많이 이야기해요. 걷기 운동이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좋은 운동이기도 해요. 무릎이나 다리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걷기 운동은 정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병원을 자주 다니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도. 왜냐면은 이제 저 나이 또래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성인병이나 그다음에 비만성 증후군이나 아니면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아팠을 때 병원과 친해지지 않으면 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찾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큰 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약을 많이 먹지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타민이나 그런 걸 챙겨 먹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직 그런 걸 안 먹어봐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병원과 친해져야 되고 항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서 내 건강을 스스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 체크의 3대 요소 아마 콜레스테롤 빼고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다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제 혈압, 당뇨, 혈당.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르신들 스스로 집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병원도 다니면서 약도 먹고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체크 요소라고 봐요. 다음은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운동. 햇빛 보면서 걷는 거. 무조건 햇빛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물 마시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물을 많이 마신다기보다는 요즘 음료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커피, 차 음료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마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거는 순수한 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하루에 7잔 이상 마시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다음,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들어도 아마 어르신들 스스로가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행동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지 않았던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만큼 이제 내 신체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좀 빨리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죽음 생각하기는 조금 일부러 좀 어르신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어르신들 생각이 스스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건강 체크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잘 알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에요. 자, 김혜순 어머님. 네. 건강 체크하기 제가 막 말씀드렸던 거 어머님 당연히 알고 계셨던 부분들인 거죠. 건강 체크해? 네, 혈압 체크도 해야 되고 혈당 체크도 해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건강 관리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매일 운동 못 해. 그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제 좀 날씨 좀 풀리면 매일 할 거지만 아직까지 매일 못 했고요. 물은 많이 마시고요. 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안 받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2년에 한 번은 사실 이제 어르신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들 나이에서 2년에 한 번은 사실 너무 길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어. 근데 그래도 조금 좀 더 짧은 주기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 관리하기, 체크하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르신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어르신들 스스로 아마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오늘 배웠던 죽음 생각하기와 건강 체크하기는 우리가 웰다잉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이제 시작 단계가 되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사실 죽음 생각하기와 건강 체크하기는 웰다잉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